퍼스널 모빌리티,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말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한국, 특히 서울에서 쉽게 볼 수, 이용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버스나 지하철, 요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더라도 내려서 목적지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걸어가기에는 은근히 귀찮고 은근히 힘들고 은근히 번거로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류장이나 역 근처에 이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있다. 무조건 타야 됩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서 주변에 한 대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한 대라도 있다면 감지 덕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유형 전동 킥보드 어플만 9개가 깔려 있어요. 어떤 킥보드를 발견하더라도 언제든지 무리 없이 타고 싶다는 그런 저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저는 보통 그렇게 출근길에 1km 정도를 탔었고요. 이용 요금은 1,000원 안팎으로 결제가 됩니다. 출근할 때 들었던 대중교통 비용만큼이나 금액이 또 들어가는 거니까 적잖이 비싼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출근 시간을 조금 더 줄여주고 또 너무나 편하니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작기도 작고 가볍고 편리하고 배기가스가 없으니 환경오염 걱정도 없고 전동 킥보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자동차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너무나 고마운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 아무래도 급격하게 이 공유 킥보드 시장이 커지다 보니 수많은 문제를 낳았고 그러기에 개선되어야 할 아쉬운 점들도 많은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한 얘기겠지만 절대 음주운전 하시면 안 돼요. 현재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km인데요. 2020년 12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이처럼 최고 시속 25km 그리고 총 중량 30kg 미만인 이동장치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를 해서 자전거와 같은 범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적발 시 징역형이 아니라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과 동일한 범칙금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도 이루어지지가 않죠. 이러한 처벌 완화가 음주운전의 진입장벽을 낮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제 아무리 한두 잔만 마셨대도 술 마시고 핸들 잡는 건 자동차나 킥보드나 매 한 가지입니다. 특히나 자동차와 달리 인도를 오갈 수 있는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에 쉽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차로나 코너에서 거의 멈춘 것과 같이 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적잖이 볼 수 있어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로 그대로 진입하시는 분들 정말 쌩쌩 지나가시는데 볼 때마다 식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차로나 코너 진입하는 순간에는 차가 됐든 보행자가 됐든 갑자기 등장할 수가 있는데 그제서야 속도를 줄인다 이미 늦었습니다. 교차로나 코너에선 무조건 서행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전동 킥보드를 보도에서 타면 안 되잖아요.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하는데 자전거 도로가 또 어느 곳이든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애매하게 보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섞여서 설치된 곳들도 있는데 사실 많은 보행자분들이 이런 곳에서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냥 별 생각 없이 자전거 도로로도 거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행자를 피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한다는 것이 이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한 것도 이용 안 한 것도 아닌 것이 참 애매합니다. 차선책으로 방금 말씀드린 경우나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 일반 도로 가장 우측 자리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와의 사고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말 그대로 가장 우측 자리에서는 자동차가 주행 중이고 그 가장 우측 자리의 가장자리에서 전동 킥보드가 주행 중인 것이니 차선 하나를 애매하게 둘로 나눠서 주행을 하는 것이니 안전하다고 확정지어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로 가장 우측 자리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도 많으니까요. 네 번째, 헬멧 착용은 필수가 맞고 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도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헬멧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최근에는 헬멧까지도 장착된 공유 킥보드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아직 대부분의 공유 킥보드에는 헬멧이 같이 공유가 되지 않지요.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어디서든 반납이 가능한 공유 킥보드라서 말 그대로 어디서든 반납을 해주시는 분들도 적잖이 계셔서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구역에서 많은 주차를 피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산책로나 보도 한복판 그리고 건물 입구 그리고 교통 약자분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지하철 엘리베이터 입구나 점자블록 바로 위에 주차한다는 거 정말 피해 주셔야 하고요. 소화전 등 소방시설 앞에다가 주차하는 것도 피해 주셔야 하겠지요. 긴급 상황 시에 필요한 대처가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시대가 변하고 발전을 하면서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와 같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기기나 서비스들이 나와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환경 오염도 줄여주고 편리함을 늘려주는 것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편리해질수록 남에 대한 배려보다 나에 대한 배려가 커져서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데요. 남에게는 사소한 배려였지만 나에게는 되게 크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 더 배려하고 노력해서 모범되고 안전한 우리나라가 되고 기분 좋은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